신작에서는 사실 가능하면 좀 밝고 즐겁게 작업을 하고 싶었는데요. 지난 몇 년간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저 역시도 많이 지쳐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적어도 작업을 하면서는 좀 밝고 즐겁게 작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나의 작은 공연을 준비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작품을 처음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백조의 호수나 미녀와 야수, 잠자는 숲속의 공주 같은 동화적인 발레 공연에서의 무용수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작품을 구성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뿐만 아니라 그 작품을 바라보는 관객들에게도 조금은 더 동화적이고 판타지적인 공간을 제시하고 싶어서 이렇게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아모레 퍼시픽 미술관에 방문을 했을 때마다 대공연장에 들어왔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천고가 일단 높고 기둥이 이렇게 여러 개가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저는 그런 상상들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무용수들이 뛰어나와서 춤을 춘다거나 아니면 연극을 공연한다거나 그런 상상들을 조금 해오다가 이번 기회에 이렇게 무용수들의 드로잉을 가지고 작업을 하면서 사실 그 이전까지는 사람들 작품을 만들었을 때 사람들의 몸 자세가 이렇게 역동적인 것을 해본 적이 없었고 무용수라는 팔이나 다리나 이렇게 뻗어나가는 형태들의 그 역동성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이 움직임을 견딜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 보니까 재료적인 면에서 조금 추가적으로 변화를 주고 그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움직임이 나왔던 것 같아요. 늘 가로로만 작업을 했었지 이렇게 세로로 높이 올라가는 작업을 또 처음 이번에 시도를 한 거라서 이번에 설치를 할 때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설치가 될지. 2017년도에 AP맵 전시를 처음 참여를 했었는데 그 전시가 하나의 계기로서 그런 조형물 작업의 시작점이 되어서 꾸준히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야외에서의 전시를 제안 주셨을 때 조금 고민이 많았어요. 그 전까지는 미술관 내에서만 전시를 했지 야외에서 그렇게 조형물 작업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점이 많이 어려웠었는데 그 경험을 통해서 고민하고 있었던 작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재료적인 부분이나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저의 한계점을 조금은 넘어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방법적인 면에서도 다양하게 경험을 하다 보니까 작품을 제가 구상을 하고 또 상상하는 그런 생각의 폭도 조금 더 넓어진 것 같습니다. AP맵 2022에서 결정적 순간이라는 제목을 가진 설치 미술로 선보이게 된 작가 홍보입니다. 어떤 순간을 통해서 그 공간과 시간의 인식이 다시금 새롭게 재구성되는 개인적인 경험을 표현한 작업인데요. 특히 제가 어린 시절에 산에서 길을 잃고 그 공간을 교감하고 길을 찾아서 다시 나온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작업을 했는데요. 공간과 시간이 다시 재인식되고 뭔가 그 교감을 이뤄내는 그 시간이 항상 신비하고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것이 왜 일어나는지 그것도 잘 모르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항상 제 마음속에 있었던 화두였습니다. 제 인생 속에 여러 가지 그런 순간들을 모아서 표현한 작업이 결정적 순간인데요. 그 전에 AP맵을 했을 때는 기억의 형태를 식물로 전환한 그런 작업에 집중을 했다면 이번에는 결정적인 순간을 표현하기 위해서 거기에 다다르는 그런 시간들의 스텝을 하나씩 표현을 해가면서 인식이 어떻게 좁혀가고 그리고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구조적인 접근을 했다는 것이 제일 큰 차이가 있겠고 기억의 숲이라든지 기억의 자초 작업을 할 때 자연스러운 그 환경의 빛에 의지를 했다면 이번에는 제가 의도적인 빛의 조절을 통해서 인식의 흐름을 갖다가 표현한 것이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어떤 공간에 대한 그냥 느낌과 이미지를 표현한다는 데를 넘어서 공간의 이미지를 받게 된 어떤 그 순간까지 추적을 해가서 제 마음속에 있었던 어떤 공간에 시간성을 부여하는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그 순간에 대해서 처음으로 좀 들여다보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작품은 제가 신체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만든 작품이고요. 어떤 하나의 신체, 개인의 신체가 좀 확장된 상태, 또 혹은 여러 개의 신체가 하나의 신체로 축소된 상태, 그 두 가지의 상태가 오버랩된
작품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을 구성할 때는 공간과 또 사물들이 계속해서 서로에게 연관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파쇄되고 또다시 재조합해서 지금과 같은 작품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 작품 자체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파쇄되거나 조합되는 그 운동을 작품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드러내려고 좀 애를 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면제보다는 선제가 작품에 더 좀 주를 이루게 됐고, 공간 안에서 펼치듯이 확장하는 방식으로 작품을 좀 많이 연구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참여할 때도 그렇고 AP맵 할 때 재미있었던 것이 프로젝트 특성상 아무래도 평면을 다루시는 작가님들보다는 입체나 공간을 다루는 작가님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간을 해석할 때 또 저와 같은 순수 미술 작가들뿐만 아니라 조경하시는 분들이나 건축하시는 분들, 디자인하시는 분들, 이렇게 예술 안에 다양한 그 분야의 작가님들께서 참여를 하시면서 공간을 해석하는 방식이 또 이렇게 다양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직접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제가 참여하면서 느꼈던 또 재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까지 외부에서 공공 설치 작업을 주로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작업 방식은 주로 장소 특정적인 작업 방식을 사용을 해왔었는데요. 주변에서부터 이제 클루를 찾고 이야기가 진행되는 방식을 취해 왔었습니다. 화이트 큐브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야기의 시작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저희의 고민은 시작되었습니다. 건축에 조금 더 본질적인 특징에 집중을 해보고자 하였습니다. 건축이란 태생적으로 바닥에서부터 무언가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공간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립하기 위해서 필요한적으로 필요한 구조체들과 그리고 어떤 비와 바람 그리고 기타 외부의 압력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비대해지고 하드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한계들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본 전시를 통해서 화이트 큐브라는 이제 실내 공간이 가지고 있는 장소적인 어떤 특징을 좀 활용을 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전통적인 방식 바닥에서부터 이제 쌓아 올려서 공간을 축조하는 방식이 아닌 상부 구조물을 활용해서 당겨지고 늘어뜨려지는 현수선 방식을 활용을 하여 공간을 구축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케이브 작업을 통해서 상부에서 느려지는 어떤 현수선의 월들과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어떤 월, 투영하는 벽의 어떤 그림자들을 통해서 관람객들은 그곳을 거닐면서 뭔가 비일상적 공간을 경험하게 하는 그것이 저희가 이번 작업을 통해서 시도해보고자 한 방식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 참여했던 전시가 2015년 AP맵 용인 전시였습니다. 이 전시가 저희에게 처음으로 공간 설치 작업의 문을 열어주었는데요. 건축과 관람객들이 관계하는 방식을 열어주는 스레스홀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AP맵이 도와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번 작업은 2개 소재로 2개 작업을 했는데, 원래는 이 작업들이 제가 기존에 만드는 가구 작업들의 혼합으로 이제 쓰이는 재료이긴 해요. 근데 이제 이거를 각각 분리해서 목재하고 금속으로 제작을 했고, 기존에 제가 가구 위주로 제작을 했었는데 이번 전시 참여하는 데 있어서 이 미술관이 제가 워낙에 평소에도 좋아하던 공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건축가분을 제가 너무 좋아해서 그 건축가분의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스케일이 큰 작업들을 대부분 많이 하셔서 저도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제 작업을 좀 더 부피를 키우고 좀 더 그 정적인 선들로 조합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정확히는 둘 다 앉는 기능을 가진 뭐 벤치 겸 의자로 보시면 되고, 단순히 그 벤치나 의자의 형태가 아니라 좀 더 건축물의 어떤 일부 혹은 좀 더 중립적인, 그러니까 어떤 특정 형상을 띠는 것보다는 덜 띠는 느낌으로 일부러 형태를 잡아서 제작을 했고요. 각각 작업을 하면서 이번엔 좀 더 표면 처리를 하는데 신경을 좀 더 썼어요.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는 정말 너무나도 뭐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큰 스케일로 작업을 해봤고요. 공간감과 그리고 그 공간에서 보여주는
굉장히 정적인 그 수직 수평의 그리드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영향을 받아서 작업을 했고, 특히나 더 기존의 작업들도 뭔가 조형 자체가 건축물스러운 조형성을 띠려고 많이 의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스케일 자체가 커지다 보니 진짜 건축물의 일부 같은 느낌으로 보이게끔 시도를 해본 게 저한테는 제일 좀 기분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번 APMET 리뷰 전시에 출품한 작품 제목은 서로입니다. 이 전시 개막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제 딸의 이름이에요. 서로 사이좋게 지내다, 서로 사랑한다 할 때 그러한 each other, 영어로는 그러한 뜻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어떤 생명과 창조와 가능성들, 그리고 어떤 신비로움, 어떤 미스테리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층적으로 다뤄보고자 한 멀티미디어 설치 작업입니다. 저는 이 전시 공간, 미술관 공간을 봤을 때 자궁이라는 어떤 공간성을 상상을 했어요. 무언가가 새롭게 시작되고 탄생하는 이미지를 주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생명이 시작하고 자라는 자궁이라는 공간성을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전시 공간에 딱 들어오시면은 처음에 이 공중에 이렇게 가운데 걸려있는 행잉 스크린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궁 안에 있는 일종의 태아 혹은 어떤 생명, 어떤 가능성의 상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앞면에는 어떤 다양한 신체 이미지가 천천히 이렇게 부여하는 듯한 움직임으로 보여지고 있고, 임신부의 신체, 품어진 여아의 신체가 중첩이 되면서 그 둘의 경계가 이렇게 모호하게 흐려지는 그런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생명을 잉태하는 게 무엇이고 또 여성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거를 좀 감각적으로, 이미지적으로 한번 얘기해보고자 했던 그런 작업입니다. 이 기간 동안 다양한 육체적인 변화와 감정적인 변화를 느끼면서 그 시간을 인내하는 그러한 감각을 천천히 흐르는 시간 속에 담고자 했고요. 또한 그걸 바라보는 남성인 저도 변할 수밖에 없는 총체적인 시간성, 시간 감각 같은 거를 구현하고자 한 영상입니다. 뒷면으로 넘어가시면은 게임 엔진 시뮬레이션으로 만든, 말하자면 대지의 신체라고 해야 될까요? 앞에 인간의 신체와 질감과 움직임이 있다면 뒷면에는 거기서 더 확장돼서 다양한 질감과 움직임을 지닌 풍경을 이렇게 천천히 배회하고 있는 카메라웍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운드는 이 전시장을 이렇게 아우르는 6채널 입체 음향인데요. 고동치는 맥박과 숨소리, 다양한 어떤 공간감을 만드는 공간 음향이 있고요. 또 중간중간에 로라는 이렇게 음성이 들리는데 제 딸의 이름을 부르는, 그리고 그게 공간 안에 울려 퍼지는 사운드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벽면에 이렇게 적혀 있는 벽글씨를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미술관 벽면에다가 직접 연필로 글씨를 쭉 써내려 가면서 이렇게 한 바퀴를 두른 작업인데요. 아빠가 되고 생명을 관찰하고 또 옆에서 변화하는 어떤 여성의 신체와 감정을 느끼고 거의 의식의 흐름처럼 그냥 이 안에서 느끼는 걸 계속 이렇게 써내려 갔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지금 여기 뭐가 써 있는지 나중에 이제 읽고 나서야 알았는데, 같이 끈처럼 연결되어서 이렇게 전시장을 두르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건 사실 탯줄의 모티브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언젠간 태아였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 속을 마치 태아처럼 이렇게 배회를 하면서 어떤 보편적인 생명과 탄생과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작업이기에 오랫동안 머무르시면서 작업을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이 영상의 러닝타임이 40분인데요. 그러니까 40주 동안 어떤 생명이 만들어져서 잉태되고 자라나고 나오기까지 그 어떤 긴 시간 동안 느끼는 감정, 정서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느끼시려면 여기서도 40분 동안 머무르시면서 다시 태어나듯이 밖으로 나가실 수 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